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6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월의장이 연임이 될지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뭐 좀 더 나아가면 규제, 그리고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며칠 동안에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했지만 장막판에는 조금 여전히 차익 실현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S&P 500이 1%, 그리고 나스닥이 1.2%, 다우는 0.9%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플 뭐 1.4%, 구글 1.7%, 그리고 아마존 0.9%. 요즘 아마존 얘기는 거의 없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여기 있는 그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5.2%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기 있고요. 매크로 변수 중에서는 제가 이제 특징적인 것들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빅스 지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어느 정도 까지 지금 올라왔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별 반응이 없습니다. 공포 지수는. 그러니까 지금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인데요. 달러가 지난번에 급등했다라는 말씀 드린 이후로는 글쎄요, 뭐 별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인데요. 93불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하고 금리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즉 금리는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제 중요한 9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에서 기술주 주가가 올랐는데 미국채 수익률도 올랐다. 왜 그런 거냐? 원래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뭘 또 왜 그래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도 원래 그럴 때도 있다.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뭐 기술주는 항상 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무슨 뭐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고요. 주가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냥 이 와중에 작은 움직임이 뭐 어떻게 돼서 금리가 여기 주가가 여기서 살짝 빠졌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요 내용을 옆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곧 하락할 거다. 지금의 저금리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거는 뭐 저의 의견과도 동일하고요. 이 얘기가 저의 주장이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뭐 ESG 역풍이 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이 당분간 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곧 하락하고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이번에는 좀 셉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금리는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WTI가 계속 오르네요. 8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거는 적어도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얘기도 있네요. 부적 없죠? 예, 손가락만 열심히 씻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환시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 당분간 이 얘기 나온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는 결국은 에너지 대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겨울이죠, 겨울. 겨울에 이제 추운데 에너지가 없어서 얼어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지켜보시죠. 비트코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뭐 월가의 정상급 애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던데 저는 기술주가 10% 반등할 거다. 다른 논리는 됐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2조 달러 정도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세상의 변화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맞추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순탄치만 않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여기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구간. 뭐 한동안 뭐 뭐 ESG 관련돼서 워킹을 했지만 최근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까지 뭐 아니야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취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흐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9월 14일 이날이 뭐였냐면 오징어 게임이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늘 기사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처음으로 런칭이 됐던 9월 17일이네요. 9월 17일 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사상 가장 가장 많이 본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뒤에 이제 파월 의장과 연결돼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파월 의장인데요.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좀 불편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고요. 이 밑에는 브레이너드 이사의 연임 가능성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은 최근에 60%까지 낮아졌고 브레이너드는 34%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파월이 안 되고 브레이너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파월 의장이 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연준 의원들이 최근에 한 세 분 정도가 특히나 이제 부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라다까지 주식 거래, 금융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금융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지금 에틱스 그러니까 윤리죠. 그리고 롱터미즘, 장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해도 되나 싶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파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동학개미들이 많잖아요. 이 동학개미들이 많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이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실적 시즌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와, 이거 몰랐나 보다. 였습니다. 몰랐네, 이걸 몰랐나 보네, 진짜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줄을. 야, 어떻게 실적 나왔다고 이렇게 10%나 올라? 어떻게 실적 잘 안 나왔다고 10%나 빠져? 이런 거죠. 반대로 한국 시장은 어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보면, 이게 다 알았나 보네, 이거. 어? 이거죠.
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어, 어, 이게 바로 윤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 이게 윤리와 이게 연결이 되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미공개 정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윤리와 관련된 얘기죠. 과연 왜 네만 가지고 있는 이 미공개, 공개되지 않은 너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네가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돼서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여기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지금 연준에서 지금 엄청난 부양책을 쓸까 말까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주식을 사면 어떡해?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주가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거 아는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주식을 사면 어떡해? 응? 그리고 저기 뭐 땅 개발할 거 아는 사람이 거기서 땅을 사면 어떡해? 이게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믿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단기적으로 실적을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에틱스의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롱터미즘, 즉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잘 나올지 언제 이게 예상보다 더 잘 나올지 덜 잘 나올지 이런 걸 예상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계속 공부하자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려는 훈련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훈련 투자를 우리가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진짜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투자를 어차피 평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 분도 있고 이번에 주식 들어오셨다가 에이 안 해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 뭐 실적을 맞추고 막 이런 것만으로 어떻게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어, 단기 플레이가 아니고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쯤은 얘기가 나올 거고 오징어 게임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경제 성장이었을 때는 남의 거, 미공개 정보,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뺏어오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그런 지적재산권이나 아니면은 역량이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 불 넘었고요. 오랜만에 5만 불 넘었고 9월 고점을 거의 이제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오르나 봤더니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 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ETF 결국은 허가해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등등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코릴레이션이죠.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이 코릴레이션이 낮다라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여서 기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 단기 전망은 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또 하나 카타르인데요. 카타르 중앙은행 QNB에서 리플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활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단신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고요. 제주도에 있고요.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저희 와이프와 딸이 자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이제 브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이 내용은 점심 드시러 가기 전에 잠깐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쓱 열어보고 쓱 읽어보실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고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이재훈 연구원과 한승환 연구원이 도움을 주시고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SK증권에서 그동안 시황을 담당했던 한대훈 연구원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관련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뭐 최근 뭐 한 달 정도 쉽지 않았던 게 이재현 연구원과 이제 새롭게 이제 시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재현 연구원이 데뷔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조금 뭐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새로 인력도 좀 충원해야 되는데 요즘에 인력 충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브런치 발간했으니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앞부분에서 오늘 뭐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11시까지 오전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그림 몇 가지 이렇게 좀 해놓은 걸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죠. 바이든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부분하고, 최근에 불안한 증시 속에서 금융주들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장에 어떤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지를 좀 단기간에 딱 보실 수 있는 그런 시황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SK증권하고 브런치를 드시는 시간은 뭐 11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어졌을 것 같은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